네,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 하나하나 좀 매크로 상황부터 짚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S&P 실적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 타격이 이로 인해서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 시장의 EPS 추이 나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이 있는데 그나마 미국의 이제 S&P 12개월 선행 EPS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죠.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급락하기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때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빨리 회복을 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위로 향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위아래로 요 어떤 범위 안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라는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S&P 500 고점 대비 20% 하락한 후에 EPS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세장으로 간밤 또 진입이 돼 있고요. 미국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 소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네. GDP의 3분의 2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국내 기업 주문이 하락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하향은 물가 상승 국면을 벗어나는 경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긴축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이제 공포의 본질인데 소비가 꺾이면 그나마 물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S&P 실적 하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과연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S&P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소비에 대한 감소도 분명히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물가에 대한 급등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품 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감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보다 상품 쪽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하지만은 S&P 기업들에 대한 실적 하향의 또 하나의 요인은 강달러입니다. 지금 이제 강달러에 대한 흐름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S&P 500 기업들 내에서의 실적이 줄어드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감익이 40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실적에 대한 하향 자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조금 제한된다라거나 아니면은 물가에 대한 상승폭이 제한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하락 추정이 좀 제한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주가란 것은 실적과 주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표 삼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하락폭 속도가 EPS 하향 추정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력도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EPS 추정치 하향에 따른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 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 하향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지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실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가 어디냐라는 것을 봤을 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양책과 함께 눈높이가 조금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실적으로만 주가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쪽에 대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은 눈을 돌릴 수 있는 전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일본이나 중국 시장이 좀 잘 버텨줬고 특히 그 안에서 홍콩 항생 테크 지수 보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힌트 얻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해외 기업을 제가 여기서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실적 추정치 상향에도 정부 관련 리스크, 규제 관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관련 기업들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소비자 관련주들이 그래도 3분기 이후에 좀 전환될 수 있겠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7년 동안 번 돈 다 날렸다. 6년 동안 번 거 다 날렸다. 김종민 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공감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1억 원 났을 때 손절 안 했더니 지금은 2배의 손실폭 2억 원 마이너스가 됐다. 개미 덮친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사입니다. 물가가 정말 잡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음료 이런 것을 제외한 근원 PC,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하지만 지금 에너지 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 포함해서 보이는 미국의 CPI는 이번에 역대급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입니다. 다음 보시죠. 1980년대 이후에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그것도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충격이고 수천억 원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인플레이션은 증시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 섣부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뭐 당연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물가를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정책 요소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1년 그리고 3년, 5년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지금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은요, 유가와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와 농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은 수요가 줄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원유에 대한 사용이 줄어야 되는데 일부 시각에서는 지금 160달러까지 가야지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시장 급락 상황에서도 유가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연준이 50bp를 올리던 75bp를 올리던 시장의 전반적인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흐름 자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장 큰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부담 요소가 시장에 가장 아쉬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결국 이제 원유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전향적인 정책들, 친환경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와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 베네수엘라나 이란 쪽에 대한 요청,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거예요. 바닥에 대한 신호를 어떤 걸 기준점을 삼아야 하는가, 움직여야 할 때는 언제인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나 그 포인트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뭐 거의 다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이 정말
경기의 둔화냐, 침체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수의 하단 밸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뭐 어느 정도의 지수 2000 몇백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한 저점이라기보다는 장중 시그널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약세 시장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결국은 전약 후약 패턴이 아니라 후에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신용 물량에 대한 감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소와 함께 장중 어느 정도의 낙폭을 크게 만들고 거래가 터지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 이러한 기술적 흐름들을 보이면서 종가까지 좀 플러스가 나는 시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의 저점으로 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인내의 시간인 것 같아요. 잘 버티도록 하고요. 이슈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배터리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추가된 소식인데요. 함께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내년 생산을 목표로 투자를 아주 통 크게 했습니다.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 고객사별 생산량 추정치인데요. 테슬라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GM과 스텔란티스 순입니다. 현대차가 그 다음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창 공장에 7,300억 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 배터리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납품처들은 사실 원통형을 쓰고 있는 게 많지 않고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테슬라를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테슬라가 언급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함께 뭐 장비나 소재단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6,300억 정도의 투자, 거기에 더해서 뭐 일부 이제 2170 배터리에 대한 투자 흐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투자 자체는 4680 배터리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라는 것은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동 개발을 했었던 배터리이기 때문에 뭐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테슬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함의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결국은 LG 쪽과 테슬라 쪽에 대한 강력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680 배터리에 대한 공동 개발과 함께 양산까지 갈 때 결국은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4680 배터리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얻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이니켈 배터리 쪽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에 대한 LG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국내 오창 공장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텍사스 그리고 폴란드를 통한 베를린 공장까지 4680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쪽에 납품되는 4680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메리츠증권 보고서에서 또 종목군들별 소재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길동이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테슬라 향으로 거의 다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예, 기업과 함께 이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밀 유지 조항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보도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관측을 하자면 그쪽으로 납품할 배터리이고 어쨌든 모멘텀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습니다. 밸류체인까지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